이 카툰 경영 연구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소에 직원도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카툰을 그리는데 기업체 카툰을 그려주다 보니까 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 그래서 그 계산서 발행해 주려고 할 수 없이 만든 게 이 카툰 경영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아마 미인도라는 제목 뒤에 창의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혹시나 이번 강의는 굉장히 좀 야한 강의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브라질 영화 여인의 음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러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가 영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 사람이 앞에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음모는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해서 여인의 음모라는 스릴러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에 또 혹시나 미인도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시지 않으실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디오 가게가 활성화됐을 때 백수인 한 청년이 정말 집에서 시간 때우기가 힘들어서 야한 영화를 한 편을 보고 싶어서 비디오 가게를 갔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가게 사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숨겨둔 정말 야한 영화 없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의 행위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데 보겠냐고. 그래서 제목을 듣고 이 청년이 너무 혹해서 그걸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려와서 집에서 비디오에 탁 놓고 틀고 있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나오더니 노래만 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시스터 액트, 누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혹시나마 이 청년과 같은 그런 기대감을 들으신다면 제가 과감하게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상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야한 상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자의 무릎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무릎이고 여자의 발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깨는 그런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는 시작을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창의성을 다루는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 되면 제가 임의로 결론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영화들이 강의들이 대부분 이런 강의였습니다. 쇼생크 탈출, 또 음란서생 리더십, 또 라디오 스타, 비틀즈 이야기, 대중가요 칠부기와 타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중문화를 많이 다루니까 되게 얕고 겉핥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중에 한 명인 안철수 교수가 추천하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리더가 넘어선 위대한 종이 한 장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다. 거기에는 동양의 옛성자와 위대한 기업들의 창업자들도 있었고 역경을 이겨낸 인생의 챔피언들도 있었으며 일상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이들도 있었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 추천한 책을, 안철수 교수가 추천한 책을 제가 썼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머리도 말랑말랑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머리도 물론 말랑말랑해져야 따라가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건물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지금 여성 칸에도 있죠. 이 손 말리는 거. 그 남성 칸에 보면 이 화장실에 손 말리는 것이 있는데 이 손을 말리는 이 밑에 뭐가 막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두워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뒤에서 좀 보이십니까? 불을 한 번만 껐다가 켜주세요. 중간에 거. 아니구나.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손을 말리는 이곳에 왜 머리카락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제가 판단한 것은
누군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해변에 조개 껍데기가 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를 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성과 지성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강의실 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셔도 아마 남자 화장실에 이게 붙어 있을 겁니다. 소변기에선 작은 일만 보세요.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누군가 소변기에 대변을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남성 소변기에. 그런데 저희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남성 소변기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높이가 바닥에서 한 70cm 정도 됩니다. 바닥에서 한 70cm 되는 이 높이에서 대변을 보려면 상당히 고난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여기다가 볼일을 볼까? 과연 이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도전하는 인간들이 우리 건물에만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건물에도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실에 있는 똑같은 인류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화장실에 붙어있는 문구인데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변 보시면 밖에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함. 그러나 이걸 붙인 관리인이 참 친절하게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단 설사는 가능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다른 화장실에도 앞으로 볼일 보는 인간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화장실입니다. 변은 변기통에 휴지는 휴지통에 송충이가 솔잎만 먹듯 변기는 변만 먹어야 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앞 소변기에다가 대변을 보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변기에다가 대변을 보는 인간들이 많으면 이 관리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소변기에 똥 누는 놈에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격과 예절이 필요하다. 똥의 굵기로 보아 나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급한 사정을 나라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로 세 번째임에야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훈계한다. 내가 옆 대변기를 잠근 이유는 대변기에서 20여 개의 주사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너의 소행으로 몰면 너무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나는 내가 약에 취해 그 지랄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너는 소명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좋은 공간에서 자세도 나오지 않았는데 큰일을 치르는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세 번이나 그렇게 한다는 너 뚝심에 아는 너 엉덩이 관략근의 상가 건강을 바란다. 라고 해서 화장실 관리인이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화장실 관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리고 우리 건물만 아니라 모든 건물에 왜 소변기에다가 대변을 보지 말라고 붙였을까? 그렇다면 그 이러한 소변기에 대변을 보는 인간들이 왜 자꾸 늘어날까를 저는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 진짜로 소변기에다가 이상한 자세로 대변을 보는 인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기존의 인간과 다른 또 다른 인류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 인류는 앞으로 대변을 보는 인류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와 같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어떤 발명자가 앞으로 서서 대변을 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 라는 세 가지 안을 제가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을 추론하게 된 이유는 제가 외국에서 여자들이 서서 볼일을 있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 사진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시면 여자들이 서서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서서 볼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남자들이 서서 대변을 볼 수 있는 제품도 나왔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안을 추론을 했고요.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제가 가장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한 결과는 두 번째, 이 세상에 앞으로 똥을 누는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한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인류가 없었느냐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초용가라는 노래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초용가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서랍을 밝은 달에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다.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거. 본디 내 것인디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초용이는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와 같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날 밤 방문도 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초용이는 몰랐던 거죠. 뭘 몰랐느냐. 제가 앞으로 똥 누는 인간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초용의 아내는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초용이는 당연히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잤을 텐데 그걸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듯이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고요. 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미래는 상상력이 돈이 되는 시대다. 미래 사회의 새로운 가치는 상상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상상력을 이제 영화 미인도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인도에 보면 여주인공 신윤복은 우리는 남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자였습니다. 영화 전체 테마는 이겁니다. 그 남자는 여자다라는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성을 배우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윤복은 여자였는데 남장 행세를 하고 화가가 되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러면 이 시대의 영웅들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배트맨, 엑스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모두들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정체성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슈퍼맨이 1탄, 2탄, 3탄까지 나오고 영화가 중단된 다음에 슈퍼맨 리턴즈가 나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슈퍼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슈퍼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찾기 위해서 고향별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나니까 슈퍼맨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진짜를 찾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상상력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10몇 탄까지 나온 우리 007 영화 보시면 007 주인공 제임스 본드는 싸움을 아무리 해도 와이셔츠에 먼지 하나 묻지 않습니다. 양복에 먼지 하나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지에 주름 하나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고 내 돈을 내려서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중은 그 다음에 대중들이 몰려간 영화관은 어디였냐 그러면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원앙소리 다큐멘터리가 대박이 났었고요. 최근에 아바타까지 대박이 났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드시겠죠? 아바타는 공상과학 영화인데 그건 가짜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아이덴티티에는 동질성도 있습니다. 동일감도 있습니다. 모두들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나비족 혹성에 있는 그 종족과 같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그것을 원했고요. 아바타가 흥행하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에게. 예산만 있다면 그런 영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훨씬 더 돈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예전에는 가짜에 혹했던 사람들도 진짜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진짜를 만들지 않으면 흥행을 할 수 없는 영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아버님 세대까지 아니면 저희 세대까지 지금 한 50대 세대까지는
내 인생의 가짜라는 어떤 형상, 이미지로서도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기 싫지만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내가 진짜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이제는 정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 우리가 30년 이상을 내 정체성의 본질을 찾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007이라는 가짜 영화가 요즘 안 나오잖아요. 나와도 히트가 잘 안 돼요. 그걸 보고 더그 라이만이라는 감독은 똑같은 스릴러 영화인데 그러면 이게 여기에다가 진짜를 도입해보자. 그 진짜를 도입해서 흥행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본 시리즈입니다. 2002년에 나왔던 본 아이덴티티, 그리고 2004년에 나왔던 본 슈프리머시, 2007년에 나왔던 본 얼티메이텀. 스릴러 영화, 첩보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완벽하게 찾아가는 주인공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진실된 감을 찾아 나갈 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감동하고요. 이 영화에 보시면 007의 제임스 본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싸움을 하는 제임스 본이라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기온이 35도였답니다. 35도여서 아무도 골프 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혼자서 공 2개 놓고 캐디 데리고 골프를 쳤는데 기온이 35도니까 캐디가 그늘에서 나오지를 않아서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디는 자기가 누군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뜨거운 기온 때문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아이덴티티의 영화 자세히 보시면 이름도 007의 제임스 본드와 비슷합니다. 제임스 본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누구였지라고 물어봅니다. 네, 켜주세요. 네. 난 누구였지, 내가 누구였지, 그걸 찾아가야만 상상력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끝나면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미인도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신윤복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윤복의 정체성은 남자냐 여자냐의 정체성에 중점이 둔 게 아니라 화가라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나는 화가다. 내가 중점을 두는 그곳, 내가 집중하는 그곳, 화가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만약에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 발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사회에서 매장이 되거나 아마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부담을 모두 다 감수를 하고 자기는 화가라는 곳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화가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찾으면 화가로서의 재능과 화가로서의 상상력이 막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경상도 산골에서 가수원을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태풍이 불어서 6월달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나무에 그나마 달린 요만큼 조그맣게 자랐던 사과들이 막 익어가는 사과들이 거의 한 80~90%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야 다음에 1년을 살고 자녀 학비도 보내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거죠. 그게 태풍에 의해서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아들 학비를 보시겠다고 횟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말까지 2달을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하셨고요. 8월 달이 되니까 횟집 주인이 여름이 더워서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보름만 쉽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횟집이 보름이 쉬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분명히 보름을 쉬기로 했는데 보름 쉬기로 한 3일 전에
횟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주인도 안 나오는 횟집에 저희 어머님이 나가서 혼자서 청소하고 쓰지도 않은 그릇, 그냥 예전에 그 보름 전에 그 닦아놨던 그 그릇을 전부 다 끊어서 다시 다 닦았습니다. 3일 동안 혼자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왜 그때까지인데 미리 나가셨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름을 다 쉬고 나와서 장사하려고 문을 열면 장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이틀이나 3일 또 장사를 못한다. 보름 끝나고 장사를 할 것 같으면 3일 전부터 가서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횟집의 주인이 누군가? 저희 어머님은 횟집 주인이 아니거든요. 알바를 하러, 주방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자세는 오히려 저희 어머님이 주인이었다라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횟집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든 것에서 다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전우치입니다. 이 전우치에 보면 제가 그린 건데요. 서울시에 연재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원이고 유해진인데 닮았습니까? 나름대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해진이는 도술로 의해서 개가 사람으로 된 겁니다. 개가 사람으로 됐으니까 이 유해진이가 지나다니는 여자만 보면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갈 때 강동원이가 유해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앙컷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얘는 지가 앙컷인 줄 모르고 여태까지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유해진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듯이 앙컷이잖아요. 앙컷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듯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을 평생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원하지 않는데 열심히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것하고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귀한 것이지요. 조부님께서는요, 저희 선친이 유언하시기를 아들을 얻지 못하면 가장 총명했던 둘째 승현이에게 물려주시라고. 저희 중 성품이며 건성이 그들과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하여 반드시 승현이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지요. 근용 21 병자년이면 1750명, 300년 가까이 되겠네요. 저희 집이 좀 뼈대 있는 가문인지라. 나늘 인구 밀양 제로 김상세. 밀양에 사는 김상세는 저희 조상님이시지요, 김가. 밀양 오전 봉산 위견 박매우리 거고 역전 한양 오전에 상전 이씨에게 영원히 매다 팔렸으니 자손들도 대대로 노비가 되고 시비를 걸면은 관에 신고할 일이다. 노비 문서입니다. 어떻게? 네, 불 켜주세요. 네. 금방 보셨죠? 내가 내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방금 보신 동영상처럼 노비 문서가 보물인지를 알고 애지중지하면서 평생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영상처럼 우리는 평생 노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되는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 보여드릴 텐데요. 스파이더맨이 거미에게 그 초능력을 지닌 거미에게 물려서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 이름을 짓고 시합장에 들어갑니다. 그때 스파이더맨은
아나운서가 이름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스파이더맨은 나는 휴먼 스파이더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휴먼이란 말을 먼저 넣었을까요? 검이 이기 전에 나는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씨름장에 있는 아나운서는 휴먼 스파이더라는 흥행이 될 수 없다. 너의 이름은 스파이더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미를 먼저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때 주인공 피터는 반발합니다. 아니야, 나는 휴먼 스파이더야.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 Into the arena at this time. If he can withstand just 3 minutes in the cage, with Bonesaw McGraw, the sum of $3,000 will be paid to. What's your name, kid? The Human Spider. The Human Spider, that's it? That's the best you got? Yeah. Oh, that sucks. The sum of $3,000 will be paid to the terrifying, the deadly, the Amazing Spider-Man! My name's the Human Spider. I don't care. Get out. No, you got my name wrong. Get out here, you moron. 피터는 어떻게 하죠? 반발합니다. 계속 반발합니다. 나는 휴먼 스파이더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터가 자기의 별명을, 자기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휴먼 스파이더라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시간이 긴 시간이라면 우리도 자기 이름 앞에 뭔가를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글을 쓰고 카툰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정보들이 그냥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가공되어서 새 정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 앞에 맷돌이라고 붙였습니다. 맷돌 최윤규.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 단어를 이름 앞에 붙여보아라.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따뜻한 햇살처럼 그런 햇살을 가정과 사회에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이름 앞에 햇살을 붙였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런 현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솜사탕이라고 붙였고, 저희 둘째는 어려서부터 손으로 뭘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에디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순간 그게 내 정체성으로 형성이 됩니다. 내 이름 앞에 무엇을 붙일 건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사소한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으로 돈 번 사람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사는가? 단순한 얘기죠. 우리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은 우리 주변에 누가 산다고 얘기했죠? 마법사가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감독은 우리 주변에 누가 산다고 얘기했습니까? 로버트가 우리 주변에 같이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맨인 블랙을 만든 감독은 우리 주변에 누가 산다고 얘기했습니까? 외계인이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던 명확한 증거는 아까 제가 화장실과 초연과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외계인이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죠. 그리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한국 영화 전우치는 우리 주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도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발상 하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 살고 있다라는 발상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요즘 아이폰에서 여러 가지 다운받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가 많이 사는가. 작년 12월에 개봉했던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은
우리 주변에 신의 아들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우 비가 출연한 영화 닌자 어쌔신은 우리 주변에 닌자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닌자 어쌔신 영화에 보면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닌자가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닌자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가지고 그 힌트 하나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발상 하나. 이렇게 사소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세상의 변화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인도의 주인공 신윤복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그네를 타는 장면을 보고 미인도의 신윤복은 아주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미술책에서 보는 명작품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마당에서 개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신윤복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신윤복의 그림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잘 봐야 되느냐. 제 선배님 한 분이 저보다 한 5, 6년 이상 됐으니까 지금 한 50세가 조금 넘으셨으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때 다닐 때였어요. 제 선배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냈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표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가족계획표. 그 당시에 한 집 건너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 표를 딱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었습니다. 너희들 내일까지 이 표보다 더 강력한 표를 만들어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보다 더 강력하려면 2집을 건너야 되나 3집을 건너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표를 만들어 왔어요. 제 선배는 표를 만들지 않고 집에 가서 계산을 했답니다. 동그라미로 집을 쭉 그려놓고 한 집 건너 하나씩이니까 2집에 1명씩이잖아요. 2집에 1명씩 아이를 표시를 하고 다시 태어난 그 아이들을 가지고 또 2집에 1명씩 표시를 하고 이렇게 자꾸 표시를 해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초등학생인데 그 당시 국민학교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 표대로 하면요 우리나라가 망하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대 집어 때리면서 이 자식이 숙제나 하지 그렇게 했답니다. 선생님은 사소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인 그 어린 학생은 이 사소함을 직접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소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집중하시면 이게 무슨 광고 같습니까? 자, 무슨 광고 같습니까? 네, 비아그라 광고. 발기부전제 치료제 광고입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렇게 남자의 등에 다 상처가 났습니다. 그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 수도꼭지에 타이머를 달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 이걸 딱 돌리면 5초만 물이 딱 나옵니다. 재밌는 제품이죠?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 이런 제품을 우리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기르는 이제 세 번째 방법.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끊임없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제가 저희 건물 화장실만 여러 번 찍으러 다녔습니다. 저희 건물 화장실 또 건물인데요. 어느 날 제가 정말 큰 게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 다 이제 강의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3칸이 있습니다. 큰 거 대변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제가 제일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변기를 지저분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 휴지로 닦고 앉으려고 휴지를 이렇게 꺼내는데, 휴지가 다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칸을 나와서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서 볼일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막 후다다닥 거리면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첫 번째 칸으로 쑥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말릴 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지직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볼일을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지직이면 엄청 많이 묻었을 텐데, 저 칸에 휴지가 없는데. 2가지 생각이 머리에 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휴지를 갖다 줘야 되겠다. 2번째,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 2개 중에서 갈등을 하다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 후자를 택했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태어나서 저와 같은 경우를 몇 번이나 당할까? 분명히 그냥 놔두면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저기에서 나올 텐데, 내가 그 기회를 뺏어버리면 이것은 제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지가 없어요. 사무실에 오면 종이로 된 버스 하나만 가지고도 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로 된 컵밥. 예, 우리 사장님은요. 저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달라붙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다녀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양말을 벗어 닦는다, 뭐 넥타이로 닦는다,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실 겁니다. 우리 여자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서. 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입고 나오신다. 부지직인데?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무실 돌아가셔서 저 같은 경우가 다르시면 주변 사람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그냥 두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자,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는 친구들은 좀 약하고요. 또 이렇게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잠풀 잠깐만. 네, 이렇게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야단치고 뭐라 그러지 말고, 제가 화장실에 볼일 보는 사람들 내버려 뒀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다가 손 한번 툭 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편을 개선하게 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런 발상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보일 때 한번 믿고 내버려 두시면 지가 불편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 되고요. 그냥 끊으세요. 당연히 한 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 속에 신윤복의 스승인 김홍도가 있습니다. 김홍도의 걸작 중에 하나가 바로 씨름도입니다. 이 씨름도를 자세히 보시고
호기심이 드시는 게 안 드십니까? 씨름도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 그림입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을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신윤복은 이 그림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똑같은 그림인데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두 장면을 집어넣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앉아있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손 위치가 거꾸로 됐다는 사실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신윤복이 스승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경꾼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고 반대로 실험꾼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데 왜 한 그림 속에 두 가지 시점을 사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걸 보니까. 자,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보라 그래도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김홍도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그림 안에 두 장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사물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예전에 70년대 산업화 사회에는 이상형이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화 사회의 이상형은 이야기꾼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상상력 사회입니다. 이때 가장 대우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바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둬야만 이 시대에 아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면 우리는 기가 막힌 제품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컵 홀더를 같이 씌워서 마시잖아요. 커피가 뜨거워서. 지금까지는 그냥 종이였어요. 이 사람은 그 종이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종이의 표면에 있는 꽃무늬가 볼록볼록 돋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잡아도 이게 뜨겁지 않도록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그 발상 하나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도 신윤복에서 배우는 그 또 하나의 상상력의 방법은 바로 제3의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제3의 방법을 찾는 방법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수욕장에 가서 우리가 슬리퍼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3의 방법,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페트병 2개로 슬리퍼를 만들어서 신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슬리퍼를 사러 간다 이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의 방법을 찾으면 이제는 시골에서 일하는 소도 없는데 심지어 이 할아버지조차 이렇게 자전거 가지고 이렇게 농사꾼 농기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3의 방법을 찾으면 짐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이 2명이 타야 되는데 궁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세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완벽하게 짐까지 싣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3의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여자 170 이상, 남자 170 이하는 음료 무료. 기분이 제가 되게 나빴습니다. 나는 맨날 돈만 내고 먹어야 되나? 그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가 170 이상인 여자를 데리고 가면
둘 다 무료. 그죠? 생각을 바꾸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 집에 가면 계속 공짜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TV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토부리가 좋다. 신토부리가 좋다. 그 나라 음식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음식이 가장 좋다. 제가 만약에 중국집을 개점을 하면서 개업을 하면서 중국집 앞에다가 프랜카드를 만약에 이렇게 붙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100% 중국산만 사용합니다. 그 중국집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망할 겁니다. 신토부리가 좋지만 이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윤복에게 제3의 강목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고비로 삼으면 어찌 생각하나? 어디 그대로 나를 도비로 물어보셔. 내 그날로 머리통으로 확 깨버릴 테니까. 저 방금이 저번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머니 그려가자 올리는 거 같지 않냐? 내 워낙 질실치 못해 순이 모양이야. 하면 못 그리겠다는 건가? 한데 그림값이 만냥이 아니되면 어찌하노? 모든 결과는 이 사람 끝에 달려있지요. 자, 그리거라. 그냥 놔두세요. 지금 양반들이 모여서 신윤복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10,000장짜리 그림을 그리면 저기 있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그려야 10,000장짜리 그림이 될까요? 엽전 10,000장을 그릴까요? 뭘 그리겠습니까? 우리 진 부장님. 영화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과연 무엇을 그렸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릴 수 없는 것. 신윤복은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10,000장짜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불나선 행각성 같은데. 당나라의 거지 중 습득이옵니다. 그 자신은 거지로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돌봤다는 그 선행문자 말이다. 그림 한 장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살아있는 습득 아니겠습니까? 그림자의 지혜와 품격이 만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니 대관님들께서 오히려 빚을 지셨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불켜졌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신윤복은 10,000장짜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당나라의 거지 중 습득의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습득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만약에 다른 그림을 그렸으면 이 그림이 만냥짜리 값어치가 있었을까? 신윤복은 제3의 방법으로 그림의 가치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림 속에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를 팔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겨준 손수건이 한 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짜리겠습니까?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가치가 달라집니다. 신윤복은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윤복은 기존의 양반들이 원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냥짜리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저에게 어떤 광고를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광고를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왔냐 그러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닷가에 배가 하나 있고 갈매기가 끼룩끼룩 나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사진에 어떤 의미가 들어간 글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을 이렇게 줬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높은 곳에 갈매기가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날고 있고 여기는 새파란 하늘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요. 두 번째는 갈매기를 낮은 곳에 뒀습니다. 갈매기를 낮은 곳에 둔 이 그림을 하나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갈매기가 높이 있을 때와 갈매기가 낮게 있을 때 들어가는 글이 똑같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푸른 창공에 갈매기 입만 뾰족하게 찍은 사진이었다면 여기에는 어떤 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가서 다른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방법을 찾는 것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습관하고 조금만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접시를 만들었는데요. 접시에 보시면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없는 게 접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접시의 개념을 안에 있는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접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깨는 것, 그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상대방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산속에 놀러 갔다가 한여름에 깊은 산속이어서 아무도 없어서 계곡에서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아리따운 아가씨 두 명이 툭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몸을 딱 가리는데 바켓스가 하나 있길래 바켓스를 가지고 자기 가장 중요한 곳을 턱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가씨가 딱 와서 그 장면을 보더니 한 아가씨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저런 소리를 왜 하지? 예? 하고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바켓스 밑바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사람은 밑바닥 없는 걸 가지고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5번째, 미인도에서 배워야 될 5번째 요소는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변화가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요즘은 저도 느끼기에 한 1년 정도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과거의 10년 이상 변화가 한꺼번에 막 몰아닥친다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대에 있는 미래학 연구소장인 짐 데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사회 다음 단계는 어떤 사회일까? 아마
상징과 미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꿈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꿈의 사회라는 것은 꿈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상상하고 창의하고 먼 곳을 마음속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 데이트 박사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 꿈의 사회가 도래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거의 대부분은 그것이 아마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신성모독적이처럼 보이고 또 비애국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 생각이나 제도를 지금까지는 거부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 데이터의 박사를 제가 듣고 나서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굉장히 어리석고 이 사람 얘기처럼 어리석고 신성모독적이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유머 일본지하고 개그 작가 1호인 김재환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어느 날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서. 그 전화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야, 너 신문에 나왔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올 일이 없는데 왜 나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무실 가면 스포츠 서울 빨리 사서 봐. 그래서 제가 스포츠 서울을 사서 제 이름이 어디 나왔나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포츠 서울 중에서 에로비안 나이트라는 코너에 제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만 최윤규 나왔으면 에이 동명이인이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름 앞에 회사 이름까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회사 대표 최윤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유명한 기사나 칼럼 이런 데 나오지 않고 내 이름이 에로비안 나이트에 나오다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개그 작가인 김재화 씨에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요즘 TV 프로가 전부 불륜이고 참 안 좋다. 그렇다면 이런 불륜 드라마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스포츠 서울에 제 이름을 걸고 그대로 에로비안 나이트에 썼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가 어리석고 참 우습게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 과연 태초에 인간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계할 때마다 테두리가 하나씩 생기게 만들었다면 저는 현대 산업사회 중에서 특히 지금 여성의 외모를 가꾸는 성형외과보다 남자의 테두리를 없애주는 비뇨기과가 가장 유망한 업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마다 테두리 없애러 비뇨기과로 달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지만 저런 생각도 또 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들으시라고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야하면 잘라도 됩니다. 근데 야하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 거기서 잠을 자다가 자꾸 분실 사고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열쇠를 주잖아요. 그럼 그 열쇠를 손목이 차거나 발목이 차고 자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도난을 100% 방지할 수 있다. 손목이 차는 이 테두리를 조그맣게 줄이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자. 인간 신체의 가장 민감한 곳에 차면 설마 그거 훔쳐가는데 깨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우스꽝스럽지만. 예. 그리고 그 뒷단을 제가 또 사업적으로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저마다 잘난 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운터에서 열쇠를 받을 때 아가씨가 물을 겁니다. 카운터 아가씨가. 열쇠 고리 사이즈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그러면 아마 2X 라지로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전우치라는 영화를 봤더니 전우치의 스승은 500년 이후의 세상을 예측을 하더라고요. 500년 이후에 네가 이렇게 될 거니까 힌트를 주겠다라고 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대박이 났는데 저도 제가 지난주에 이걸 아이폰을 사가지고 해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이 배터리가 하루 지나면 충전해야 되고 하루 지나면 충전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불평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기술이 이거밖에 안 되냐? 스티브 잡스가 머리가 이렇게 단순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그 싸이홀드를 만든 이동영 대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몰라서 그래. 스티브 잡스는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스티브 잡스가 건전지가 배터리가 교체가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 2년 후면 건전지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을 쓸 수 있는데 왜 거기다가 갈아 끼우냐? 갈아 끼우는 대신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자. 이게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 생각처럼 2년 후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영화 속 전우치 속의 스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그 남해안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을 때 제가 이 보성 녹차 해수욕장 앞에서 율포 해수욕장 앞에서 하룻밤을 잤는데요. 민박집 할머니입니다. 이 민박집 할머니가 자녀분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 밤에 제가 저기 여기서 나와서 바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나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시더니 이 할머니께서 200년 전 조상 이야기부터 하셨습니다. 200년 전 조상. 그때 200년 전 조상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앞으로 뭔 일이 있더라도 이 율포 바닷가 앞에 있는 우리 땅을 팔지 말아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땅이 불바다가 되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이 후손들은 도대체 불바다는 무슨 불바다야? 뭐 전쟁이 일어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땅들을 다 처분했답니다. 그러나 200년 전 조상의 그 유언은 자손에게 계속 내려와서 이 할머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어른으로 돼서 성장을 해서 바닷가에 턱 나가 봤더니 자기네 땅이었던 그 율포 바닷가가 해수욕 인파로 불바다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00년 전 조상이 내다봤던 그 불바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개봉했나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영화 속 주인공 앨리스가 이렇게 2번씩이나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난 매일 아침 식사하기 전에 불가능한 일 6가지를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속 한 대사지만 이걸 우리가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 하나에다가 불가능한 상상 6가지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우리는 앨리스의 작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터 보시면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죠? 무슨 포스터입니까? 예, 안전운전을 하자. 미래를 예측하잖아. 여기에다 매면 안전하고 나머지는 다 사망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극한 아름다움. 이걸 자비대용 씌우면서 선발된 자는 벼랑을 지쳐면서 모실 것이니 모두 최선을 다하라. 그 과거 시험인데요. 화가를 뽑는 과거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 시험의 주제가 극미입니다. 극미. 지극한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해라. 자,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지극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고민하시면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상상력으로 가는 가장 기본인 정체성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재능이 뭔지,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지극한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곳에 10년만 집중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창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하는 곳에 집중하면 비록 사회로부터 이런 푸대접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내 인생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삼겹살 1인분 달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주면 누구나 열받습니다. 이마저도 이해를 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난관들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계단을 어느 세월에 올라가야 되나? 그리고 모처럼 마음먹고 맛있게 밥 먹으려고 하나 샀는데 표지 사진과 전혀 다른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우리는 또 열받습니다. 이 표지 사진은 아마 직업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외모만 번지를 하고 멋있는 것 같은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흘렀고 나이는 들었는데 어떡할 겁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해수욕장 한번 가서 놀아보겠다 그러는데 개도 들어가지 말아라, 자전거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영도 안 된다. 자, 이 꼬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닥쳤을 때도 우리는 나만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모든 환경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신윤복의 스승 김홍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인 자가 누구냐? 해원 신윤복이옵니다. 신이 응통하고 조속하여 마침 징계 중이었사옵니다. 네가 왜 이런 그림을 말해보라. 말해보라 하지 않았느냐? 해원은 음탕한 병으로 주상전하의 본사와 수백 년을 이은 도화사의 양식을 더럽혔사옵니다. 피해를 오긴 해원을 부디 엄중히 벌으시오. 음탕하지 않습니다, 전하. 뭐라? 그림이란 보는 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회원은 그림을 통해서 사치스럽게 가치를 올린 기녀들과 제품을 입고 색정의 눈만 무난한 양반들을 풍자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그림을 보는 자의 마음이 음탕하니 세상의 그릇 때문에 꾸짖는 목소리를 음탕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하. 누가 봐도 추접하고 음흉한 마음이 한눈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해가 교접하는 짓을 많이 보는 과거와 그 과거의 허독지를 하나가 꾸짖는 자태는 복음에도 없는 행실입니다. 게다가 이 배경으로 그린 바위는 우리 줄줄 흐르는 여인의 음복 거기 그것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내의 젊은 혈기든 세태에 대한 풍자는 상관없이 지나치면 모자라고는 못하다. 스스로 자숙하여 정신을 네. 신윤복이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음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윤복의 스승 김홍도는 그것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내 자신이 어떤 곳에 집중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상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
삼겹살 시켰는데 푸대접 받고 내 앞에 엄청난 계단들이 있고 해수욕 갔는데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힘든가? 걸레 같은 내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내 관점만 조금 바뀌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 잠깐만 꺼져. 치타가 바지를 훔쳐가니까 이 사람 자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지 훔쳐가기 전에는 이 사람이 쫓겨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것은 내가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인빅터스에 3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만델라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감옥을 있다가 나와서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가? 그때 만델라는 30년 동안 자기를 지키게 해줬던 의욕을 잃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줬던 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시에 있는 영감이었다. 라고 해서 그 시 기절을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시를 찾아봤습니다. 인빅토스라는 시인데요. 우리 저기 여성 사장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낭독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에 마수해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오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협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흉별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독방에서 감옥 속에서 30년간 버틸 수 있었던 만델라의 힘은 바로 마지막 식기절이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삶이 재미있고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강의가 6시간이나 8시간짜리였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창의성 게임을 하는 것들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정체성이 확보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창의성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는 분야에 억지로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진정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만 창의성이 나오지 다른 분야에서는 창의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면 지구상에 있는 1억 몇천만 명의 인구가 13억 이상 되는 인구가 전부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 개개인 모두가 다 다른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국가도 부흥하고 이 세계도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정말 집중할 것이 뭔가에만 초점을 맞추신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뛰어난 창의성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